네. 시도당 위원장님 대표로 한 분 하실랍니까? 먼저 하시죠. 예, 우리가 여기 다 전 자유통일당에서 오신 분들 다 해야 되는데 우선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리고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신 우리 이승만 학당의 이영훈 교수님 말씀부터 우선 듣는데 우리 이 자유공화당의 창당에 대해서 그 의의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입니다. 이승만 학당의 교장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념을 교육하고 보고하고 또 연구하는 것을 대학을 정년한 이후에 생애 과제로 삼고 있는 터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신을 받드는 정당이 두 정당이 합하게 되어서 제가 축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미래기나마 보태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요. 이 공화의 틀이 깨졌습니다. 공화란 것은 뭐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민주적인 절차와 토론과 합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공존하는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공화주의라고 한다면은 이 공화주의가 틀이 깨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그 구체적인 사건이었다. 그때 한국인들 모두의 눈에는 핏발이 섰습니다. 공화주의 틀이 깨지고 나면은 내전 상태에 들어간 좀 정신적인 내전 상태에 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제목도 들어짜지 않은 상태에서 30몇 년형을 언도를 하고 또 3년 이상 이렇게 가두어 놓고 하는 이 잔인한 심성들 정신적으로 내전 상태입니다. 대혼란 상태고 저는 최근에 선척에서 우리 2016년 7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한국의 민주주의가 과연 앞으로 그 후과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비관적이다. 저 농촌의 필부의 하나에 이르기까지 정신 상태들이 다 망가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 자유공화당의 창당의 뜻이 매우 크다. 이 자유공화당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북한의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에 대항하는 자유인의 공화국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저 혼자 뜻이니까 우리 당 지도부께서 앞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고 또 여러 이론가들께서 참여하신 일이 있다는 뜻이 큽니다. 우선 공화의 틀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프리덤.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 지금 집권 세력 아닙니까? 개헌해가지고 자유라는 말 빼자그랬지 않습니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인민민주주의 피플스 리퍼블릭으로 가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마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그들이 대성을 한다면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서서 우리는 Freeman's Republic, 자유인의 공화국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공화당의 이 창당의 뜻이 두 당의 통합의 뜻이 대단히 크다. 모쪼록 공화주의 정신을 살려가지고 서로
조그마한 이해관계 차나 의견 차이는 다 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개인적인 정치 야망도 버리십시오. 다 버리시고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정치적 야망이 필요합니까? 눈에 핏발이 선 내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사령관의 지휘하에 서로 사리사욕을 감추고 버리고 그리고 진정하게 대동하고 공화하는 그런 새로운 정당을 앞으로 참 세워나가면 좋겠다. 그런 일념이 지극해서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함께 힘차게 전진해 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영훈 교수님은 저하고 대학의 동기고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이 공화와 또 이 내전의 상태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의 공화국을 찾고 지키고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굉장히 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전부 무식하게 오직 보이는 게 배지밖에 없어요. 이 공부하는 정당이 아니고는 절대 이 자유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모이고 싸우고 피 흘리고 눈물과 땀을 흘리는 이 자유인만이 자유의 나무를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자유의 나무는 그냥 자라는 나무가 아니다는 거예요. 애국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 압제자가 우리들을 압제하고 있을 때 애국자들이 압제자의 목을 치고 피를 흘리게 하고 우리도 그 과정에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절대 이 자유의 나무는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선거 전까지 3월 15일까지 아마 교육이 가능하다는데 우리 전 17개 시도당을 순회하면서 이영훈 교수님 모시고 우리 위치가 어디 와 있는지 그리고 여기 우리 조동근 교수님 또 부산대학교 모시고 정교모 우리 요즘 교수 6,000명 이상 이상 부산대학교 교수이고 우리 당 교수위원장이 김성진 교수 일부러 부산시까지 쫓아 올라왔어요. 아침에. 예. 그래서 이 훌륭한 교수들 모시고 또 학자들 모시고 공부하고 모이고 싸우고 피 흘리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정말 참 저도 오늘 이 말씀 처음 들었는데 제가 아주 굉장히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부산에서 우리 김성진 교수위원장이 그 말씀하시죠. 오늘 아침에 올라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대 김성진 교수입니다. 어제 간밤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행하고 있는 폐악질에 관련된 동영상을 만드느라고 사실 한잠도 못 자고 이렇게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이 합당 소식을 이제 접하고 또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선 당명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두 가지가 두 당에 있기 때문에 자유정신과 공화정 이 두 가지가 결합될 수밖에 없다. 이건 순서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아마도 공화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당명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또 나아갈 길이 그대로 밝혀져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뤄져가는 그 자유정신과 그리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공화정을 우리가 합해서 나가는데 나눠졌던 정당이 합해지는데 저는 당연히 지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뜨거운 애국혼이 두 개를 묶는 하나로 화학적 결합을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3년 동안 아스팔트 위에서 저도 뭐 거의 토요일마다 올라와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애국적 열정이 우리 자유공화당의 미래를 밝힐 등불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염려스러운 것은 현실 정치의라고 하는 이 목전에 닥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그 보수 우파가 단결해서 저 악독하고 사악한 문재인 집단을 싸워 이겨서 일단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또 무너진 이 대한민국 번영의 이런 틀을 세울 것인가 하는 쪽에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애국적 열정에다가 뱀처럼 슬기롭게 이렇게 협상하고 또 같이 연대하면서 어쨌든 이번 4월 총선에서 자유파가 압승을 해서 저 사악한 무리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진 교수님, 제가 96번째 삭발을 해드렸는데요. 지난 겨울에 아주 추울 때 도저히 머리라도 안 감고 못 견뎌서 제가 직접 삭발을 했는데 아직 머리가 덜 자라고 저는 조금 더 자랐어요. 조동근 우리 당 정책연구원장이시고요. 참 우리 바른사회 시민연대 위원장도 하시고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동근 교수입니다. 현재 명치대학교 경제과 명예교수이고요. 오늘이 3월 4일이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혁신의 씨를 심은 날로 기억됩니다. 혁신의 씨. 사실 씨는 뭐 별거 아니지만은 이게 발효됐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대한민국의 혁신의 씨를 심은 3월 4일이다. 오늘 우리 생일이죠. 창당 기념일인데 저기 옛날에 대학교 때 이오즈마 전투를 아실 거예요. 보면 유황도죠. 그래서 거기서 일본의 그 서물제 탄압하는데 성조기를 세우는 것이 미국의 애국심의 상징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보면은 이오즈마 성조기를 세웠듯이 우리가 자유와 공화라는 깃발을 세운 바로 오늘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굉장히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애국심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기 국회의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조롱을 하면은 뭐 약간 패러디죠.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이죠. 이걸 바꿔보세요. By the badge, of the badge, for the badge. 이게 뭡니까? 이게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는 국회의원이에요. 죄송하지만은 그 많은 돈을 우리가 사실 이거 알고 계세요? 국회의원 보좌관 9명이죠. 지금 계신 분도 계신데 왜 9명이 필요하죠? 그다음 그 넓은 방이 왜 필요하죠? 스웨덴에서는 자전거 타면서 의정활동하잖아요. 그렇게 자원을 몰아주는데 불구하고 특권을 남용하는데 그분은 혈안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정을 이끄는 일당이 지금 이념 지표가 있습니까? 솔직히 없잖아요. 그 다음에 견제하는 쪽은요, 몸무게만 뚱뚱하지 합당을 할 때 기준도 없이 원칙도 없이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도대체? 따라서 보면 거대한 어떤 몸집을 가진 거를 큰 무슨 글쎄 그것이 승리라고 자축하는 그런 쪽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힘들어하는데 지금 우리가 부족한 마스크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정치인의 양심이 부족하고 정치 철학이 부족하고 정치 의지가 부족한 겁니다. 그걸 누가 채워야 됩니까? 누가? 바로 우리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게 첫인상에 저는 앞에 전면의 벽을 봤어요. 사실 우리가 3만 불 소득까지 오면서 파운딩 파들 인정하지 않은 거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오니까 저기 앞에 파운딩 파더가 계시고 그 다음에 나라의 87불을 34,000불까지 끌어올린 그 영웅 한 분이 또 계십니다. 그러고 우리가 또 사실은 정신적으로 지금 지켜드려야 되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걸 보니까 우리가 파운딩 파더를 모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시게 한 거를 어프리시에이트하는 그런 양심 있는 사람에게 모였을 때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나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짜 제가 화가 나는 게 우리 보면은요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2020 이런 숫자를 들어보실 수가 없어요. 굉장히 럭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2020 이런 연도에 사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거예요. 그야말로 또 4월이 4월이죠. 봄이죠. 그 15이죠. 따라서 2020년 4월 15일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대한민국 무너지면 우리가 사실 목도하느냐 그 갈림길에 쓴 날입니다. 우리가. 따라서 우리는 4월 15일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체제 전쟁에 쓴 여러분들이 열사십니다. 전사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동안 너무 좀 안일하게, 전 강남 삽니다.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면 어떤 데 그냥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내가 뭐를 내가 돌려줄까? 그 혜택을 받았는데. 그럼 저는 정년퇴직하고 나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기웃거렸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실 제 친구들 보면 훨씬 더 여의도에 가까운 쪽, 또 다른 쪽에 거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보면은 웰빙은 싫습니다. 웰빙은. 따라서 우리는 배고프더라도 대한민국의 좌표를 갖다 정확히 보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훨씬 더 제 위치에 맞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감히 왔고 전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사실 김문수 지사라고 저는 입에 좀 붙어있는데 그렇게 뭐 오래 그렇게 좀 근데 참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돼요. 그리고 이용원 교수님은 뭐 저랑 한 학번 정도 차이가 있고요. 뭐 평소에 보면은 그럼 여기 보면은요 많은 수는 아니지만 진짜 적은 수지만 모였을 때 그야말로 시너지가 발휘되는 가장 진짜 필요한 세 사람이 모인 거예요. 우리 쪽에서 보면은요. 그리고 다시 세 사람이 또 세 사람 모여서 우리가 9명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현장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교육 현장 보세요. 한번 우리 과장하지 맙시다. 우리가 왜 모였죠? 친목하기 위해서 인사만 하기 위해서 그건 아닙니다.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우리가 모든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단결하고 작은 차이는 무시하고 대동단결합시다. 감사합니다. 뭐 말씀드릴 분이 많은데 우리가 조금 몇 분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북한에서 오신 분 중에서 여성 박사를 처음 하신 우리 당의 대변인 이애란 대변인 얼마 전에 미국도 갔다 왔어요. 박상학 우리 위원장도 북한 인권위원장도 와 계시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 이애란 대표님이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은데 저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진행되는 워싱턴 DC에서 진행되는 미국의 최대 보수주의자들의 모임인 CPEC 행사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정말 엄청난 감동과 충격을 받았는데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지금 확실한 반사회주의 정책을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33년을 살았습니다. 태어났고 거기에서 살면서 자유라는 것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누려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제가 지은 죄도 아닌 부친의 반체제 그 경력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처지가 돼서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 되는 제 아들이 그 아이는 또 태어난 지밖에 없는데 저를 따라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됐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쥐약을 품고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소중한 가치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 사회주의 국가는 지역보다 더 지독하게 나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은 마음대로 말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회주의 국가, 이 독재 국가에서는 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회주의는 지상의 가장 그 정말 지상에서 가장 최악의 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요. 정말 제가 돌아가서 대한민국에서 해야 될 일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또 자유의 가치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합당을 해서 더 큰 힘으로 자유의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이 자유의 이 가치, 자유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해 주신 위대한 대한민국을 북한에도 선물해줘서 북한 주민들도 자유 국가에서 정말 열심히 살면 풍요로워지고 번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동안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공짜를 너무 좋아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거대 야당이 중도를 향해서 간다 그러는데 그 중도라는 것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생활정당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정당이 지켜지려면 확실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줘야지 생활이 가능해질 텐데 대체 무엇을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자유의 투사들이 뭉쳐서 이렇게 싸워서 자유는 싸워서 지키는 것이지 그냥 누가 너 그냥 가져 이렇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태극기를 들고 4년 동안을 아스팔트에서 피 흘리고 땀 흘린 우리의 동지들이 모인 자리라서 저는 정말 많이 감격스럽고 또 그 새로운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저는 11월 6일 2016년 11월 6일 미스바 구국기도회 서울역 최초 태극기 탄핵반대 집회에 나가서 연설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또 새로운 감회를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이 자유통일당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는 통일을 바라기 때문에 탈북자로서 자유공화당이 또 새롭게 이렇게 큰 걸음을 내딛는데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특히 또 저에게 이렇게 부족하지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탈북자들은 거의 우리 당으로 다 모여오셨고 더 오실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자유공화당은 그들의 유일하고도 밝은 빛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 수호 장성단 모임의 사무총장을 하고 계시고 지금 청와대 앞에 광야교회 그리고 국민대회를 계속 주도해서 사회를 보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그리고 또 장로이십니다. 우리 조영호 사무총장님. 네. 저는 저 앞에 계시는 박성부 선배님 또 허평환 장군님하고 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부터 거리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작년 이제 9월 17일이죠. 9.19 군사합의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서 장군들이 이제 대수장을 구성해가지고서 이렇게 투쟁을 했는데 근데 거기서도 이제 하다 봤더니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때 한참 투쟁을 시작한 전광훈 목사님하고 대장 사무총장으로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분이 옳다는 생각을 맞았고 거기서 이 김문수 대표를 만나서 같이 투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참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한 위기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문재인을 확실히 탄핵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이기는 하지만은 여기 있는 그 서청원 위원님, 조원진 대표님, 또 김문수 대표님 이런 분들과 같이 하면 우리는 확실히 이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히 이기고 있기 때문에 또 쟤들이 전광훈 목사님을 지금 구속했습니다. 저희들은 구속하면은 조용할 거로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가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로 하지만 지금 실질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지 않았던 목사들도 다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놈들은 머리가 나빠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이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직 KBS 기자면서도 또 현직 목사이기도 하고 또 KBS의 한 100여 명의 기자들로 구성된 공영방송노동조합 위원장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자꾸 미래통합당 그 당시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봤는데 다 싫다 하고 투쟁의 길 바로 그 고난의 길을 가겠다 해서 우리 자유통일당으로 오셔서 제가 공천위원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성창경 KBS 그래서 KBS를 어떻게 좀 확 바꿔라. 딱 나는 딴 건 안 뭐 KBS 하나를 확실히 내부로부터 뒤집어 가지고 발딱 뒤집어야 된다. 그 임명을 저희는 임무를 반드시 수행할 것으로 믿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보다 대단한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에게 이렇게 바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3년 동안 투쟁해온 것 대한민국 국민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이걸 자랑으로 삼고만 있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조금 전에 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굉장하게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축하를 하더라도 언론이 우리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지만 메이저 방송, 메이저 신문이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발걸음 쪽쪽마다 이런저런 딱지를 붙이고 시비를 붙을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선거는 국민들이 찍어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여론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악된 언론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좋게 표현하거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과 투쟁하되 지금 언론과의 투쟁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유튜브 분들의 협조를 대단히 많이 구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다운 동지 여러분께서는 모두가 그 자유공화당의 기자들이다, 대변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중구난방 전략이 필요합니다. 곳곳에 가서 유튜브도 하시고 성명서도 쓰시고 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둘째, 우리의 적은 문재인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우리가 상대할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자고 있는 국민들, 아직도 이 체제가 적화된 줄 모르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그분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투표를 해도 득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은 아무리 공격해도 저들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왜? 빨갱이기 때문입니다. 계급투쟁으로 모양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염치나 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도 전혀 조국이 지금도 개혁이라고 하는 아이콘으로 구상되고 있는 이 상황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그 국민들의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비칠 것인가도 전략적으로 생각하시고 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 이 야당입니다. 지금은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야당이 있지만 저는 지난 3년 동안 KBS와 MBC 등 언론이 장악되고 KBS 안에 적폐청산위원회가 구성돼서 후배가 선배를 불러가고 조사하는 걸 보고 이게 바로 인민위원회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KBS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언론사와 전 기관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사람이 감옥도 갔지만 감옥 가지 않고 옷을 벗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이 야당의 역할이, 저는 대한민국은 야당이 없다 하고 나왔는데 그때 도와주신 분이 조원진 대표님이 KBS 앞에서 집회를 해주셨고, 김문수 대표님이 당시에 혈혈단신으로 KBS 앞에서 집회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 빼앗긴 야당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지금 가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엉성하게 꾸며놓은 가건물, 선거를 위해서 만들어둔 가건물, 이게 끝나고 나면 해체됩니다. 저기는 구성요소가 다 달랐어. 그래서 여기 중심으로 수권 정당으로 해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는 것을 많이 알려주시고, 정말 야당을 우리가 공격은 대신에 잘못하고 있는 것은 비판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제대로 된 야당을 알고 찍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해서 이렇게 한 길로 가고 있지만 제일 두려운 게 또 분열입니다. 저는 3년 동안 태극기 세력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분열하는 것을 보고 정말 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선의로 만난 우리 선배님들,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많이 투쟁했다라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고, 지금부터 정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흩어지거나 분열하거나 비방하지 아니하고 화학적인 결합을 해서, 저는 자유통일당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유공화당입니다. 무조건 자유공화당으로 뭉치고 더 많은 사람이 자유공화당을 들어와서 다음 4월 15일 날 총선 이기고 그 다음 대선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몇 분 더 하십시오. 예. KBS 9시 뉴스에 저런 앵커가 나와가지고 저런 멘트를 딱 하도록 성창경 위원장이 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원회장님가 보냈어요. 예, 우리 박규식 현정의 부회장님, 저하고 옛날 정적이었는데 지금 동지가 됐습니다.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총론 같은 거는 각설하고 밖에도 많이 쓰세요. 각설하고 유튜브에 안 나갑니다. 우리가 통합을 하든 안 하든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4월 15일 총선거에서 많이 당선시키느냐 못 시키느냐가 문제예요. 그럼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다 필드에 나가서 선거를 해서 당선될 생각을 하셔야지, 비례대표로 나가서 당선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당이라는 건 국회의원이 없으면 정당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 여러분 잘 아시다 믿습니다. 다 나가서 현장이 어떤가, 우리가 여기서 총론을 100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나 의의를 얘기를 하면 뭘 합니까? 우리가 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저는 다 현장에 나가서 국회의원 당선되십시오. 그러셔야 자유공화당이 사는 길이지. 다음번 선거에 하나 또 당선 못하면 뭐 필요해요 우리가. 아마 지난번 말이죠, 또 우리 조원진 대표 그 고통스럽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후보를 몇 번 했는데 결국 그게 뭡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을 허사. 그러면 그런 과거의 그런 거를 참작해서 다음번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는 많이 더 이상 당선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첫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유통일당하고 공화당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전 말이죠, 12대부터 국회의원 온 사람이에요. 근데 조원진 대표 연세대학 나왔는데 나 연세대학교 56학번이에요.
저 외고대학교 나왔습니다. 저 우리 저 서청원 대표 정치는 나보다 한 길을 먼저 했지만은 사회는 내가 선배. 어? 내 저 선배 후배지만 지난번에 말이지 뭐야 그 저 박근혜 뭐 한다고 그럴 때 따라가서 그 밑에서 나 부회장했어요. 왜? 표를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두 분이 김문수 대표하고 조원진 의원 첫째로 싸우면 안 돼요. 싸우지 않으려면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네. 내 선배로서 얘기해. 내가 여기서 제일 나이가 많아요. 어려운지만. 맨날 우리 모여서 말이야. 뭐 태극기 흔들면 뭡니까? 표를 만들어야지. 싸워서 표 다 깨워져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절대 싸우시지 말고 만약 두 분이 싸우시면 끝입니다. 정치는 이제 집으로 가서 애들 보셔야 돼. 정말이에요. 조원진 대표나 김문수 대표나 뭐 서청원 대표 일제같이 집에 갔지만 이번 선거에 아무것도 성과가 없으면 집으로 가야 돼요. 정치한다는 얘기 창피해서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국 비례대표 나갈 생각 마시라고. 다 나가서 현장에서 뛰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무튼 대한정당 수권정당의 모습을 아마 오늘부터 이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일당초 제 지역구에 나가서 죽어도 제 지역구 죽는다. 그래서 비례대표 안 나가요. 딱 나가서 살아서 돌아오서 올 테니까 여러분들 또 비례대표를 모실 분들은 또 모셔야 됩니다. 당이 커지면은 오늘 뭐 대수장, 상무총장님 또 교수협의회 우리 민주 지금 진짜 목소리 내는 그 6천 명의 교수분들의 그게 힘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그 자유통일당 우리 동지들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미 정해졌다. 하나님 아무튼 이 체제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체제 싸움에서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또 반개혁 세력 이게 이제 개혁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반개혁 세력에 대한 이 개혁에 대한 저항 세력이 대단히 많습니다. 언론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기존의 야당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혁을 완수하는 그런 기치를 들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 조금 전에 늦게 오셔서 병원 갔다 오셨는데 우리 원광대학교 교수협의회 의장하셨던 우리 이주천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최고인이시고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 좀 벗으셔야 되겠습니다. 병원에 지금 간검사하고 이상 없다는 소식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뭐 나라를 살 일이 죽지 않고 살 일이 아직 있는 모양입니다.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반갑습니다. 뭐 대한민국 위해서 그렇고 또 두 양당에서 김문수 지사님이 저희 당에 오셔가지고 합당하자는 것을 듣고 뭔가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뭐 예상 밖이었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하고 또 안면 있는 분들도 많고 한데 좌우간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다 드린 것 같은데 나라가 지금 무너진 게 전체적인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무너진 것이거든요. 이 보수 우익들이. 그래서 이것을 경계 삼아 가지고 정말 자기를 버리고 개인을 위해서 이 무너진 보수를 일으킨다고 결기를 한다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분들 좀 소개를 드릴게요. 현직 원광대학교 교수십니다. 안현정 교수님. 우리 안현정 교수님 36세예요. 용기를 가지고 우리 공화당의 대변인으로
이렇게 오셔서 맹활약하고 계십니다. 그 용기에 정말 저희들이 놀래고 있어요. 우리 공화당 젊은 사람들이 용기에 깜짝 놀래는데 안 교수님 뭐 한 말씀 하실랍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자유공화당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는 안현정입니다. 현재 원광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선배님들께서 동지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간략한 소감만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이제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진 지는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즘 사태라든지 정치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제가 밤에 아이들을 재워놓고서는 뉴스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뉴스를 보고 기사를 읽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가, 이런 어려움이 반드시 기회가 되어서 하느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잘 가져서 자유공화당을 기반으로 해서 승리를 21대 국회 승리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대선까지 우리 자유공화당이 반드시 승리를 해서 올바른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자유공화당 출범 선언문을 제가 봤어요. 야, 정말 잘 썼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 좀 듣고 싶은데 제가 2글자 고쳤습니다. 글 쓴 분들한테 글을 고치면 죄송하지만 제가 2년 반 3년 동안 처음에 한 달 글 고치다가 우리 공화당에 이 글의 천재가 한 분 있어요. 우리 조선일보 편집국장했던 임복일 선생님 자제분인데 우리 인지연 수석 대변인 간단하게 1분만 인사하세요. 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자유공화당이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어낼 줄을 제가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탈북 국민들, 우리는 이제 탈북민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탈북 국민으로서 우리 북한 국민들의 해방을 위해서 대단히 오랫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뤘던 미국 변호사시죠. 우리 어제 글 쓰셨던 우리 김영희 씨죠, 조남이 오셨습니까? 사무총장 갔으나. 글을 쓴 건 박종훈 우리 사무총장. 네. 박정훈 사무총장 어디 있나? 오실 동안에 올해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문재인 정권 파면 고위공직자 1호 반핵 반원전 투쟁 반일 투쟁을 반대하다가 이낙연 총리에 의해서 1호로 파면되신 우리 인재영이 위로십니다. 서울대 역사교육학과 나와서 정교조 활동도 하고 뭐 했는데 아무튼 이 대단한 의지의 용기의 사나입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정말 흠모하고 정말 늘 찾아가서 뵙고 싶었던 분들, 우리 보수 애국 진영의 용장, 맹장, 지장, 덕장들을 이 자리에서 다 뵙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이영훈 교수님은 제가 정말 평소에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공산당 그리고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정권 그리고 남한의 우리 표착 빨갱이 새끼들이 금년에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국민들이 이 가짜 보수 사이비 우파의 정체를 다 이제 목격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애국 시민들이 우리 그 자유공화당으로 밀려올 것이다. 이번 4.15 총선은 우리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아까 우리 헌정의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잖아도 이 어제까지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다 출마를 하기로 결심을 했고 저 역시 가짜 보수 그리고 이 토착 빨갱이의 수구 둘 다 깨기 위해서 내일 종로 출마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지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개만 한 번 더 하고 이성우 청년가옥도입니다. 포항공대 수석 입학했는데
한양대학교 장학금 8학기 장학금 받으면서 대단히 과학계에서 유명한 우리 이성우 친구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 소개만 할게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35세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자유공화당 대변인 이성우입니다. 네, 자유통일당 분들 뵈니까 얼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이해란 박사님도 계시고, 이용훈 교수님도 계시고, 박상학 대표님도 계시고, 네. 저는 동작을에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네. 사무장님도 나경원 의원 지역구입니다. 사무장님도 목사님이시고 저도 모태신앙이기도 합니다. 또한 탈북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한 4년여를 물망초라는 NGO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했었고요.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현실을 잘 짚은 분이 성창경 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자를 한 10년 했습니다. 조선일보. 어저께 우리 기자회견 했습니다. 인터넷과 SNS는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보수신문의 조선일보, 내가 조선일보 출신이라서 그나마 한 줄밖에 써준 것 같은데, 지금 모든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을 섰기 때문에 조원진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계된 단체라든가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우호적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동안 광화문 집회, 조원진 의원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하는 거, 대한민국 언론이 그동안 얼만큼 보도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정확한 보도를 했으면 대한민국이 이모서 뒤집어졌습니다. 정치는요, 언론이 해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아무도 모릅니다. 서청원이가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얘기를 했는가 언론에 보도해지 몰라요. 그러면 요즘에 유튜버들, SNS들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우리 성창경 위원장이 시작한 것처럼 우리 자유공화당이 합당한 뒤에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언론을 이해시키고 공감시키면서 확장해 나가느냐 하는 게 우리 공화당의 가장 큰, 자유공화당의 가장 큰 핵심 과제입니다. 잘 집었다. 저도 아주 오늘 아침 신문 보면서 굉장히 불쾌하고, 이거는 그들이 원죄다. 공감한다.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도 극복해 나갑시다. 저도 좀 여기 오신 분들을 조금 소개해 드렸는데, 노철래 제가 감옥에 간 뒤에 또 찔러이고 대표도 하겠고 원내대표도 했는데 1분만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밥 먹어야 돼요. 1분만. 그게 그 얘기야. 다 비니까 1분만 딱 하시고.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제가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서청원 대표님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대표님을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 이 감사의 의미를 우리 조원진, 아까 본인이 직접 친박연대 국회의원 했다고 하시네. 같이 했습니다. 동료입니다. 조원진 대표하고 우리 김문수 대표님.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국회의원 때 김문수 대표님이 경기지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지역 가가지고 호흡을 잘 맞춰서 광주 발전에 큰 도움도 주셨는데, 이 자리에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런 서청원 대표님을 환대해 주시는 이 자리가 헛되이 보내지 말고 진짜 우리 자유공화당의 미래를 밝혀지는 등불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잘 지도와 판단을 받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플러스 해주고 싶은 건,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 조직의 결사체라고 그럽니다. 이 결사체는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죠. 현장에 나가서 결기를 보여야
대한민국 국민이 아, 자유공화당 저거야. 미래를 자유공화당한테 맡길 수 있다. 그런 의지가 가다듬어집니다. 왜 자유공화당이 탄생하게 됐냐? 오늘의 시대 정신을 자유공화당이 읽고 있고 국민들의 바람, 국민들이 요구하는 걸 여러분들이 담아냈기 때문에 이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자유공화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계속 대표님 하실 말씀 다 하셨으니까 저한테 끊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오늘 환영에 너무도 감개무량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환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대표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상견례하는 게 아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정영희 의원은 말씀 안 하신다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신박연대 국회의원 정영희 의원. 아까 저 김미동 MVP 저기 저 양반 인기가 많아. 김미동 한 말씀 있어요? 예, 잠깐 1분만 해요. 예. 전 1분도 필요 없고요. 아무튼 아까 여러분들의 환영 속에 반갑게 우리 자유공화당 창당하는데 같이 대표님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 프로야구 원년에 오비베어스라는 팀 아시죠? 예, 거기에서 역전 만 9회 역전 만홈 넣쳐가지고 초대 MVP를 탄 선수입니다. 근데 아까 여기 전부 보시면은 전부 교수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야구에는 교수가 없어요. 전부 나이가 먹어도 선수예요. 선수 출신. 그래서 저도 만약에 야구로 따진다면은 교수 이상의 좋은 그게 될 텐데 그런 얘기를 못 듣는 게 약간 섭섭한 것 같은데 교수님 죄송합니다. 교수님들 말씀 들으면은 좀 딱딱한 분위기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좀 재밌는 분위기를 얘기하면서 하면 더 쏙쏙 들어올 텐데 전부 이 핵얘기 대얘기 그게 얘기하니까 아마 듣는 분들도 좀 거북스러운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죠. 예, 자유한국당에 계속 있다가 대표님 모시고 있다가 제가 탈당하게 된 이유는 거기는 한마디로 배신 때린 사람들의 집단 아닙니까? 거기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 때려가지고 거기 가서 지금 감옥에 계신데 그쪽에 나갔던 사람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그 당을 만들어갖고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괘씸해서 도대체 이 당에서는 있을 이유가 없다고 어제 대표님 여기에 기자회견과 동시에 저는 어제 3시쯤에 탈당 신고서 냈습니다. 대표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진짜 행동하는 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번만 시간이 많이 3분만 더 간단하게 소개만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를 안 했어요. 현재 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이시고 치과의학 박사고 저 범병원의 원장이신 우리 김본수 박사 인사 아까 냈죠? 김희동 위원장께서 교수님 많이 계시다 그러는데 저도 교수고 의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16대 국회의원에 나와서 2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저희는 젊은 세대에 속하니 이게 참 웬 말입니까? 저희 좌우명은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나라가 상식에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부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아마 특히 언론이 상식에 맞는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런 상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하는 쪽에 제가 언론을 언론학을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의학 박사 겸 언론학 박사인데 죄송합니다 김 위원장님. 저도 의사고 교수고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결국은 자기 의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진정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유공화당 창당 출범 첫 연석회의를